때는 그럴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는데 저도 친구들과 있는 시간들 그다음에 그 예배 시간 외에 남아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예전엔 저기 중등부실이라고 저쪽 오른쪽으로 또 여러분은 거의 생활 공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막 이렇게 저기도 가고 막 왔다 갔다 막 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등부실 예전 중등부실 저 지하에 있는 습한 비가 오면 아마 정말 눅눅한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손정숙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이창호 집사님 부장이셨던 이창호 집사님의 아내분이신 그분과 같이 성가대도 열심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재밌었어요. 고등 시절이 와서 교회에서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하면서 했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요 옆에 보면 지금은 복지관도 아닌데 복지관 이렇게 화장실 있는 요 옆에서 그때도 복지관이었거든요. 거의 제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던 그쯤이 복지관을 세우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과 밤새 이제 고기 구워 먹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고기 구워 먹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토했는데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고기를 먹었어요. 그 10명이서 한 10근을 먹은 것 같아요. 10근을 먹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양념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먹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되면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갑니다. 수학 좋아하세요? 네.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수학은 우리가 푸는 그런 계산과 산수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옛날 그 철학자들 보면 대부분 다 철학자면서 수학자고 뭐 건축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했던 이유는 수학이라는 것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그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뭐 이런 3단 논법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들.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삶의 평생 동안 수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딱 풀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국사나 이런 것들이 제일 싫었어요. 외워야 돼서. 외우는 게 너무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고 수학과 들어가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 내가 수학을 좋아했던 게 아니구나. 산수를 좋아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무슨 말 하는 거지? 새로운 언어였어요. 그래서 4년 내에 방황한 전혀 그 수학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20대 초반을 살펴보면 이제 IBF라는 그런 단체거든요. IBF라는 이름과 어노인팅이라는 두 단체가 제 20대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군대를 2학년 때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근데 1학년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학사 경고라는 걸 받았어요. 대학교 학사 경고라는 제도가 현대하고 고등부에도 학사 경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3번 받으면 이게 잘립니다, 학교에서. 물론 이제 돈 내고 이렇게 하면 또 받아주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2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학년 동안 2번을 다 받았다는 거죠. 네, 2번을 다 받고는 이제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군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부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대학교에는 점수가 이렇게 최고 점수가 4.5점이거든요. 전체를 통틀어서. 물론 아닌 학교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4.5점이 이제 총 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교회 다니는 창호 형이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4.9, 4.3점, 4점 이렇게 받는 형이었는데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저랑 이권희 선생님 아시죠? 이권희 선생님 그 친구 중에 이재민이라고 있거든요. 3명 점수를 합해도 형 점수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이해가 되세요? 4.5를 3으로 나누면 1.5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1.5에 거의 이제 밑에 있었다는 정말요. 그랬어요. 그만큼 성적이 안 좋았던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엔 이제 군에 가게 됩니다. 군대도 참 어렵게 갔어요. 5월 달에 원래 이제 해군을 가려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진주에 있는 해군 친구들하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많이 가던 시절이 아니라서 좀 일찍 가는 편이었거든요. 이권희 선생님 제일 먼저 갔고 저희 청년부에서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가고 제가 거의 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막 청년부실에서 막 잘 갔다 온다 너무 시대가에 시대하고 막 난리를 생난리를 지기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진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해군은 일주일 동안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실제 검사도 받고 이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시기가 있어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물론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다리가 좀 안 좋았어요. 항상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구를 많이 하면서 발목을 진짜 많이 삐었거든요. 진짜 많이 삐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왔어요. 일주일 후에. 그 기회를 주거든요. 도저히 못하게 되는 사람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요. 교회 실컷 잘 보냈는데 갑자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갔다 와서 성가대, 오후 예배 성가대가 있어서 그때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한 권사님이 예배를 들으시다가 성가대석을 보고 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야가 자가 왜 저 있노? 자가 왜 저 있노? 군에 갔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좀 약간 논란이 있었던 그 시절을 보면서 결국엔 다리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발목 그 뼈가요 이렇게 그 내려오는 뼈랑 발뼈가 이렇게 부딪혀서 뼈가 자라났어요. 뼈가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잘 겪지 못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뼈를 깎아냈어요. 뼈를 깎아내고 수술을 하고는 이제 다시 11월에 군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보병 제1사단을 네, 영화 그 뭐죠? 영화 제목 기억나네? 이병헌 나왔던 제목 JSA 제1사단에 소속된 부대거든요. JSA가 그래서 거의 그 철책 근처에서 이렇게 북한도 쳐다보고 네, 그런 군생활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군에 제대하고 들어온 단체가 이제 IBF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좀 이제 발들인 단체가 IBF입니다. IBF는 네, 저기 사람들이거든요. 와, IBF. 앞에 혹시 불좀 앞에만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앞쪽 혹시 이거 있죠? 네. 그래서 IBF라고 그 대학생 선교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여기는 안 보셔도 이 앞에만 꺼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는 학교에서 네, 차키를 달라고 했는데 차키 좀 전달해주세요. 서로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신발이 필요해요. 네, 그 대학교에서 만약에 뭐 하나의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아리인데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있는 김영규 선생님, 남일정 선생님, 그다음에 최윤희 선생님, 저 그다음에 성교인 선생님 잠시 IBF라는 단체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저게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건물 옥상에서 주차장으로 지금 향해서 찍은 사진 사람들로 IBF 글자를 만든 거죠. 저기는 그 포항에 있는 설린대학교 수련회 마치고 저렇게 사진 찍었던 단체인데 거의 제 대학 시절은 IBF라는 그 단어와 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IBF에 있으면서 주로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 네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거의 지금이랑 비슷하죠. 네,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수재민 성금 돕기를 위한 그런 뭐 거리 공연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밑에는 저희가 주로 예배드렸던 저희가 화요일마다 같이 그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화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뭐 차양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문화사역팀이어서 저렇게 공연, 거리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공동체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네, 했었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리더였습니다. 네, 리더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리더를 섬기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계속 하는 것을 활동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같이 공동체를 섬기고 뭐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사 같은 그런 역할이죠.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네, 그 20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재밌고 친구들 즐겁게 이렇게 다녔다면 이제 단체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라는 그런 고민과 또 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거의 지금의 삶이 그때 자양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만큼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꼭 IBF가 아니더라도 그 대학교 내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에 가서 또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알고 알아가는, 더 알게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어노인팅 아시죠? 물론 그 메인에 어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겨울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투어를 다닙니다. 겨울 투어 팀을 이제 모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같이 모여서 전국을 돌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5기였거든요. 저기 오른쪽 밑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입니다. 좀 다르게 생겼죠 지금이랑. 조금 있으면 좀 더 충격적인 반응이 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기서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쳤었습니다. 와. 기타를 치면서 같이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얻었었던 그런 기쁨들과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 전에 IBF를 그만두고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유행도 약간 있었긴 했지만 예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런 예배 사역에 나를 올인할 수 있을까? IBF라는 단체는 예배 사역과는 조금 맞지 않는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단체여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고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유학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야겠다. 유학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에 대한 예배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능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다가 신대원 떨어졌어요. 대충 신대원을 준비하다가 어느팅이 사역이 있다는 걸 알고 공부는 대충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떨어지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어느팅 갔었던 거예요. 마치고 나서 그럼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유학 준비를 하고 그럼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유학을 가려면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겠네.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주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세상에 열리게 됩니다. 호주. 네. 호주를 이제 가게 되는데 호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돈을 벌면서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대학교 때 잘 안 걸리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CL 사보셨어요? 결핵사에서 하는 거 추진하는. 제가 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렸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덩치 지금 폐결핵에 걸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때 자취하는 시절인데 이건희 선생님 같이 살았거든요. 저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폐결핵에 걸려서 한동안 이제 결핵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 나았었거든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그 건강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결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이제 다시 내야 됩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이제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보통은 다 흔적이 남아있다 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검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엑스레이 가서 찍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흔적이 없어졌대요. 보통 안 없어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놀랍게도 한 번에 통과돼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사진들은 굉장히 여러분 어디서나 잘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진들이니까 저도 이거 노트북에 계속 있다가 노트북이 맛이 갔어요. 하도 오래됐어. 그래서 다시 이제 복구했습니다. 돈 주고 이날을 위해서 복구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호주 달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600원 정도 했었는데 6, 700원. 지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거의 그냥 미국 달러랑 비슷할 정도까지 올라서 네, 그때 돈을 좀 갖고 있다가 지금 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왼쪽에 있는 호주 달러, 오른쪽에 있는 여행자 수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서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여행을 갔다 올 때 왕복 비행기를 끊어가거든요. 가격도 싸고. 근데 누나가 이제 그 편도 비행기만 끊어놨어요. 못 돌아오네. 물론 제가 이제 그냥 편도에서 된다고 했지만 가서 당연히 돈을 벌어올 거니까 네,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렇게 호주로 갔습니다. 이 호주 가기 전입니다. 장난 아니죠? 저때 거의 제 인생의 최고의 용기였어요. 최고의 95km 가까이. 네, 지금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저는 인천국제공항 그 있는 KFC 앞에서 친구 이제 조승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승범 친구가 같이 따라와줬습니다. 가기 전에 찍었던 중국 사람인데요. 제가 간 비행기는 그 직항은 아니고요. 싸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을 거쳐서 가는 잘 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 가기 전까지 잠시 기내식이 나온 네, 사진입니다. 자, 숫자가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위에 서울에서 지금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까지 2시간 35분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 이걸 쓴 이유는 나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비교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1시간 20몇 분입니다. 잘 안 보이죠? 11시간 35분. 나리타 공항에서 제가 도착했던 브리즈번까지 11시간 35분이라는 시간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남반구를 향해서 날아갔죠. 한 6, 7번 잤던 것 같아요. 계속 자다 일어났다 또 자고 일어났다 또 자고 네, 그렇게 이제 도착한 곳이 브리즈번입니다. 자, 도착하면 출구에 저렇게 딱 적혀있거든요. 저게 뭐지? 저 무슨 말일까? 호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good night 이렇게 영어식 인사라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어식 그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게 이제 풀자면 good day mate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good night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억양과 네, 그런 말들을 호주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공항에 걸려져 있는 호주의 느낌이 조금 왠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호주에는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철을 할 수 있을까요? 도로 위를 다닙니다. 특히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멜번에 가면 트램이라고 그냥 그 기차처럼 도로 위를 기차가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상을 달리는 그런 운송 수단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도착했는데 분명히 저거는 버거킹인데 분명히 저건 버거킹이야. 와퍼도 있고 분명히 쟤는 버거킹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아, 저 짝퉁이다. 호주에 버거킹을 따라한 짝퉁이 있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다른 거예요. 호주에서는 헝그리 잭스라는 이름으로 버거킹이 팔리고 있다는, 이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제 영국권이기 때문에 킹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호주에서는 버거킹이 아니라 헝그리 잭스라고 네, 햄버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구리를 가져갔었죠. 배고픈 사람들이 필요한 라면 꼭 챙겨갔던 너구리.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유심을 사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싼 간단한 그런 핸드폰을 사용해서 밑에 ANG는 뭐 은행이죠. 은행, 대구은행 같이 그 동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행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거리에 뭔가 많이 있었어요. 거리에 그냥 공연을 하는 거죠. 거리에서 거리 자체에서 그다음 오른쪽에서도 제가 노래도 하고 밑에는 저게 스프레이거든요. 락커를 이제 그 둥근 접시 같은 것만 이용해서 그냥 뿌려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놀라웠어요 진짜. 저 뭔가 뭐 유튜브에서나 보일 법한 그런 일들이 이제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찰리 채플린을 한 분장을 한 사람인데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군가 가서 동전을 50센트 동전을 그 통에 넣으면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공연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그래서 움직이면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이렇게 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누군가 또 돈을 넣으면 또 움직이겠죠. 그런 거리에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제 잤던 방입니다.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 방에 여러 개 침대를 두고 잘 수 있는 싸게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묵었습니다. 짐이 굉장히 많죠. 지금 다 제 짐입니다. 이민 가듯 한 그런 짐이네요. 호주에서 또 하나 놀랐던 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G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1도 있고 G도 있고 신기하지 않아요? 저기는 이제 그냥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1층이 G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위에가 1층입니다. 네, 그라운드 1층, 2층, 3층 그렇게 해서 조금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좀 달랐어요. 달라졌죠? 3D야. 그냥 살기만 살았는데도 달라졌어요. 살을 빼고 싶으면 호주로 가는 걸로. 네. 그래서 제가 브리즈번에 있다가 다윈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제일 북쪽 상단에 있는 도시인데 저렇게 갑니다. 3시간 50분. 말이 됩니까? 지금 거의 그 한 나라로 좀 뭐 어쨌든 한 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50분 동안 날아가야지 다윈에 갈 수 있습니다. 차로는 40시간이에요. 네. 놀랍지 않아요? 3시간 5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다윈이라는 곳에 갑니다. 다윈은 적도에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을 잘 살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제가 좀 더 나오겠지만, 바닥이 다 타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그 화장실에 가면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여기는 집 바닥 자체가 그냥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덥기 때문에 타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까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시다발이죠 한마디로 보조 네, 전문가들이 있고 2명의 형이랑 같이 일을 했었는데 네, 저렇게 타일 그냥 집을 굉장히 많이 짓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타일을 까는 그래서 일은 거의 매일 했었는데 제가 거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저녁 되면 거의 쓰러지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만큼 살도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한 8kg 정도. 다른 거 하는 거 없고 그냥 정말 열심히 먹고 일했는데 8kg 빠졌어요. 진짜 저게 타이니까 바닥에서 일하니까 계속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앉아 있고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무거운 거 나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쳐주는 우리나라는 많이 안 쳐주지만 저쪽에서는 그냥 일 자체에 어떤 뭐랄까 힘들면 힘들 만큼 그 돈을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한 400 가까이 벌었습니다. 타일을 그 당시에 타일을 그냥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타일을 까는 게 아니라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 뭐 하여튼 연봉이 1억은 넘었던 것 같아요. 타일 까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 놀라운 사실은 호주에서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 1위가 뭐냐면 배관공이에요. 호주에는 배관공을 키워내는 학교가 있거든요. 3년제 대학교처럼 전문학교처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타일을 까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람에서 썼던 시멘트 같은 거 그런 거죠. 저걸 이렇게 개에서 타일을 깔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타일 깔게 됩니다. 하늘을 잠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호주 현지 교회를 가게 됩니다. 현지 교회는
영어니까 그냥 대충 느낌만 알아들었고 왼쪽 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참 신기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농장도 많거든요. 호주에는 워킹홀리데이는 주로 농장에 일하러 가는 게 많아서 농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그 있을 때마다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메론, 애호박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돼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좀 놀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꼭 챙겨 무조건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처럼 소세지를 구워서 같이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먹을 거를 또 틀릴 수 없죠. 제가 뭐죠? 저기 있는 쇼핑하는 데 이름이 뭐죠? 근데 코스트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스트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의 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갔던 그 대형 마트들에서 느꼈던 한국 마트랑 조금 느낌이 다른 코스트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추억을 주는, 그래서 코스트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좋아요. 신기하죠?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좋아요. 뭘 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새우깡, 양파 이런 것들도 다 팔거든요. 우리나라 과자들도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충격적인 그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변합니다. 놀랍죠?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잘 보면 이 머리띠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머리띠도 했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내버려 뒀었죠, 머리도.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당시에 그 지역에 샌드플라이라고 있었어요. 샌드플라이가 모기 같은 그런 벌레, 흡혈성 곤충입니다. 그래서 물리면 정말 모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려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에 저런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한동안 그런 일들도 있었나. 호주 다윈에 있으면서 시내도 가보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있었을 때 한국이 참전했던 그래서 그 지역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네. 우리나라랑 진짜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그냥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선탠을 하는 거죠. 태닝을. 학대가 아니고 사실 개인적으로 보는데 태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호주 하여튼 다른 데도 그렇지만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안 다니고 있지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양산 이런 거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햇빛을 쬐야지 왜 양산을 쓰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식당들도 그러니까 밖에 테라스에 주로 많이 먹는 햇볕을 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저희 누드비치가 있었거든요. 누드비치. 저 보시면 왼쪽은 누디티 퍼미티드, 오른쪽은 나트 퍼미티드. 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궁금해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분은 그 교회에서 만난 한 이제 분인데 저분 집에서 잠시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다윈에 계속 있었던 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분 집에 머물면서 이 사람이 갈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다윈에서 이제 저 밑에 있는 멜번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분 집에 있다가 저분 일정에 맞춰서 차를 타고 이제 멜번으로 가게 됩니다. 저 차를 타고 멜번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3,721km. 자동차로 43시간 달려요. 비행기로 4시간 10분. 와, 저는 감이 안 오시죠, 사실. 그래서 40시간. 서울에서 대구까지 297km거든요. 4시간 20분이죠. 거의 12배, 13배 가까이. 서울에서 대구를 13번 가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2박 3일 정도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도 이제 캠핑장처럼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자고 다시 출발하고 또 자고 출발하고 이렇게 멜번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중에 만난 데블스 마블이라고 그냥 원주민 신화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돌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깎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돌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났던 곳이 이제 남회기선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고 이게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나 기억나는 거는 태양이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선이에요. 보통 이제 비스듬하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태양이 이제 돌면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선이랍니다. 찾아보세요. 똑같은 사진 같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호주를 이제 크게 보면 여러 개 그 주로 나누는데 얘는 지금 왼쪽은 노던 테리토리입니다. 제가 있던 다윈 위쪽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앞뒷면에서 제가 지금 돌아서 찍고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 돌아서 한번 찍고 이해되세요? 네. 저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네. 이쪽은 이제 북쪽, 이쪽은 남쪽 이렇게. 그래서 지금 햇빛이 한쪽은 그림자가 생기고 한쪽은 그림자가 안 생기죠. 저런 지역을 지나서 이제 결국 멜번에 도착합니다. 저기 이제 트램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지만 그 미안하다 생각하는 그 뭐죠? 미상가요? 거기 그 등장했던 플린더스 스트리트 그 역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었습니다. 소지섭이 나왔던. 여기는 네, 그 동물원 같은 뭐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동물원은 다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물론 갇혀 있는 동물들도 있는 반면 캥거루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피딩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고 뱀도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저 독수리 쇼도 하거든요. 이렇게 객석에 앉아 있으면 그 조련사가 이렇게 독수리를 보내면 날아갔다가 다시 막 돌아오고 네, 뭐 그런 앵무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 멜번에서 제가 시드니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시드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찍기만 하면 네, 놀랍습니다. 어디서 찍은 거냐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기가 하버 브리지라고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 그 놀랍게 저기 혹시 다리에 뭔가 머리 같은 거 보이세요? 왼쪽 아래쪽에 사람들이거든요. 하버 브리지를 이렇게 투어하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20-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돈이 너무 비싸서 제가 가지는 못했고 그냥 옆에서 여기 올라가서 구경만 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저 위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것들 돈 주고 합니다. 여기가 하버 브리지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가 그 시드니 올림픽 했었을 때 수영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저기 분수대 밑에 보면 그 당시 메달을 땄던 사람들 이름이 다 이렇게 다 있어요. 은메달은 은색이고 금메달은 금색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의 주위에 있던 성당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결국 이게 그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옷도 좀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무슨 옛날 사람들 같은 다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그렇게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게 간판입니다. 간판. 손으로 만든 수작업 간판. 저희 집에도 오면 그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판 작업을 해서 이걸로 이제 먹고 삽니다. 이런 간판들 직접 만드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의 네온 사인이 많다 보니까 주로 쓸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오면서 우리나라에 가서 저런 간판 작업을 해볼까? 장사를 해볼까? 이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건 제가 만든 거예요. 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걸어놓고 왔어요. 혹시 브루더호프에 가실 분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그 간판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저게 한 거의 2-3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간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밤에 찍은 사진인데 저게 이제 스마일 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하나는 목성이고 하나는 금성입니다. 이게 다리고. 그래서 그게 저렇게 찍히는 스마일 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그 크리스마스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첫 번째는 저희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잖아요. 저기 남반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더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 저기 30일, 현재 많이 본 30일이죠. 저기도 저런 거 했습니다. 저거는 루돌프. 아, 이 소리가 지원이 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예배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대림절 시작하잖아요. 이게 대림절 달력입니다. 저 하나하나를 다 깎아서 만든 거예요. 저게 원래 틀만 있거든요. 틀만 있고 구유만 있고 매일 하나씩 저 하나를 깎아서 이제 놔두게 됩니다. 하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기 나와 있는 저 구유 자리에 아기 예수를 이제 놓으면서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이 진짜 구유이고 오른쪽이 대림.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뭐 여러 부류가 있어요. 저분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목사를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공동체 들어온 분이거든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게 어떤 삶일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제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다 모든 걸 다 같이 쓰거든요. 개인적인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동체 들어갈 때 자기 모든 재산을 이제 반납합니다. 반납하거나 아니면 뭐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도 받아줍니다. 돈이 없어도 뭐 어떤 사람이어도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공동체가 그 사람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저분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제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간판에 나왔던 문구거든요. How does God want us to live?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들, 무엇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일까? 라는 질문들을 시작하게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유학 가기로 했었잖아요. 유학의 모든 계획을 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길이 그냥 내 삶의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남기에 너무 좋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종교적인 삶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죠. 이제 2009년 이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저거는 이제 결혼 전에 웨딩 촬영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아들 승호. 다들 알다시피 승호가 생기기까지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승호 지금 많이 발전했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못 봐줄 모습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또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과정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어려움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길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물론 이거를 보시면서 그러면 이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길은 그냥 각자가 걸어가야 할 어떤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냥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함께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뭐 그냥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또 살아가면 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끄실지 알 수 없으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찍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고등부 지체들과 제 인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지만 제 삶에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또 되새기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거라는 성실하게 이끄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냥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지친 자를 돌보아주고 함께 손잡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